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자, 그것은 그렇고 우리 지난주에서 계속 공부를 해볼 건데요. 지난주에 총론을 마무리했고 그다음 이제 경제론 시작했는데 경제론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론 지난주에 배웠었던 거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한번 보고요. 오늘은 이제 부동산 경제론에서 수요 공급 이론이고 경기 변동이 있었다. 근데 수요 공급 다 마무리 못했습니다. 그럼 수요 공급 마무리하고 균형의 변동, 탄력성. 제가 경기 변동까지 가려고 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따라온다고. 그래서 사실은 경기 변동까지 여기까지 수업이 진행돼야만이 제가 편할 건데, 근데 경기 변동까지 진행해버리면 저하고 여러분과 따로 놀아. 따로 노니까 제가 탄력성까지 할 테니까 조는 사람 없이 그래서 없이 해볼게요. 자, 이건 지난주에 봤던 겁니다. 부동산 경제로는 이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그래서요, 봤던 거고, 그러면 수요에서 6개 배우고 공급에서도 몇 개 배운다? 6개 배운다. 6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수요에서 이렇게 6개 배우는데 혹시 지난주에 어디까지 배웠는가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어디까지 배웠는가? 알 수가 없다? 그죠? 알 수가 없다. 지난주에 5번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6번 배우지 않았다고. 그럼 수요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만 딱 공부하고 간다. 수요에서 1년 동안 6가지 배울 건데 이 중에서 내가 하나만 공부하고 간다고 하면 몇 번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6번. 그건 기억하시네요. 그렇죠? 6번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수요에서 지난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까지 마무리했고,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수요 변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면 공급도 수요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요에서 수요 변화율이 가장 중요하고, 수요에서 6가지 배우면 공급도 몇 가지 배운다? 6가지 배운다. 그러면 공급 6가지 배우는데 공급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공급 변화 요인이다.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 요인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가장 중요할까요? 수요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이 왜 가장 중요할까? 수요 변화 요인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무수히 많아요. 근데 두 개로 나눈다.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 공급 변화 요인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눈다. 공급 증가 요인과 공급 감소 요인. 그럼 이제 경제 논리적으로 안 배웠지만 여기 이제 수요 증가가 있단 말이에요. 수요 증가가. 수요 변화 요인에 수요 증가 요인이 있어요. 그럼 수요 증가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인구 증가라고.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경제학은 상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인천에 인구가 2배로 증가한다.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어요. 인천의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있는데 인구가 2배로 증가한다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 감소? 증가. 그럼 아파트 가격은 상승. 그잖아요. 그러면 수요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야. 수요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시험은 가격 상승 요인, 가격 하락 요인 찾아봐라. 그럼 무엇은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한다고. 그럼 이 6가지 중에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가격 하락시키는 게 뭡니까? 수요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이야. 수요 공급 이론은 가격 이론이다. 가격 상승 하락 요인이다. 이론이다. 그러면 가격을 변화시키는 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된다. 의미하셨죠? 그러면 오늘 수요 변화 요인하고 공급 변화 요인 아주 진하게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딱 졸기 좋은 지금 온도입니다. 보니까 다 졸기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내용은 어렵지. 히터는 빵빵히 돌아가지. 이제 졸기 좋죠? 첫 번째 시간 졸고 두 번째 시간부터 공부를 좀 해보자고요. 세 번째 시간은 대충 떼다가 네 번째 시간 집에 가고 이렇게. 네? 자, 이제 수요에서 이렇게 수요의 개념 배웠단 말이에요. 수요의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지는 욕구다. 그래서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그다음에 2번 수요량 결정 요인. 결정은 수요량 변화 요인.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온 건 아니다. 수요량 결정 요인이 무수히 많은데 몇 개로 나눈다? 2개로 나눈다.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 그럼 여기다가 아파트라고 붙여볼게요.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나눈다. 가격이 변하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든 수요량은 변하게 되는데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라고 하고 가격 이외의 요인, 인구, 소득 등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뭐라고 한다? 수요 변화라고 한다. 되셨죠? 수요 법칙,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
이 말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이게 수요 법칙이에요. 그러면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배웠고 공급도 논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공급량 결정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눠봐라.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생산 요소 가격, 그다음에 생산 기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도 공급량은 변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이름이 다르다.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면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라고 하고, 생산 요소 가격이, 토지 가격이, 시멘트 가격이,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생산 기술이 변화해서 공급량이 변했다. 그때는 공급량은 변하다, 공급 변하다, 공급 변하다. 됐습니까? 했잖아요. 그다음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봤더니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하더라.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 관계, 이걸 공급 법칙이라 한다.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면 수요 법칙이란 공급 법칙이란 이런 말 안 준다. 그냥 수요 법칙 빼버리고 공급 법칙 빼버리고 이렇게 주는 거야. 수요 법칙을 시험에 출제하려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옳은 말이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도 증가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역시 공급 법칙도 그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인데 우리한테 수요 곡선 그리하면 안 나오거든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런데 오늘 좀 있으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지 않는 것도 나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공급 곡선은 수요 곡선에 비해서 중요합니다.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을 해요. 그런데 오늘 좀 있으면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지 않는 경우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지난주에 부동산 공급, 토지 공급을 배웠는데 토지 공급 몇 개 배웠어요? 2개.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 배웠다고. 그럼 토지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있으면 이 공급 곡선은 토지에 물리적 공급 곡선이 있고 용도적 공급 곡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그걸 시험에 출제했다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약간 중요성이 있다. 수요 곡선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약간 디테일하게 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사라졌고 최근에는 이 공급 곡선을 자주 출제하고 있다. 자, 이건 다 이미 봤고, 그래서 공급 곡선 좀 더 다시 볼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이미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여기서부터 다시 해서 빨리 보고 이제 수요 변화 요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다 배웠어요. 처음 배운 느낌을 받는 분도 계신 얼굴이 다 배웠는데 1년 동안 이걸 몇 번 배울 거라고.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이것도 배웠던 겁니다. 빨리 해보면 여기다 아파트를 해볼게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다른 요인이 일정할 때 무슨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변하여 무슨 수요량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오로지 이 해당 지역은 뭘까? 아파트 예를 들었으니까 아파트 가격 변화. 변화는 몇 가지? 2가지. 아파트 가격 상승과 아파트 가격 하락.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 변화는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죠. 그럼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아파트 수요 변화. 의미하셨죠? 이렇게. 이걸 단독주택이라 한다면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 변했을 때 단독주택 수요량이 변한 것을 단독주택 수요량의 변화를 한다고. 그럼 이걸 단독주택으로 본다면 단독주택 가격 변화는 단독주택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 아파트 가격 변화는 단독주택 수요 변화가 되는 거고.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오로지 어떤 그 제한 가격 변했을 때만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가격 변했을 때만 아파트면 아파트 가격 변했을 때만 수요량의 변화.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요 변화. 이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이 중요하다. 점은 생략할 수 있고 상은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수요 변화 몇 가지? 2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는 아파트 수요 증가와 아파트 수요 감소가 있다. 그럼 여기다가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은 수요 증가 요인하고 수요 감소 요인이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요.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는 가격이 일정할 때 무슨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을 일정할 때 가격 요인,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 여기 있습니다.
인구, 소득, 이자율 이렇게 변화로 아파트 수요나 변하는 현상을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한다.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는 무수히 많다. 다 쓸 수 없으니까 가격 유형 요인. 무슨 가격? 아파트. 아파트 가격 유형 요인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 변화를 한다. 그럼 단독주택 가격 변화는? 단독주택 가격 변화는 가격 상승은 아파트 가격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 수요 변화가 된다. 예?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수요 변화는 두 가지. 수요 증가, 수요 감소가 있는데 수요 증가는 우측 이동, 수요 감소는 좌측 이동. 아직 이건 안 배웠어요. 이건 밑에는. 그럼 우측 이동을 오른쪽 이동, 좌측 이동을 왼쪽 이동 이렇게 부를 거라고. 자, 이거 열심히 했는데 이게 돼야 된다 했잖아요. 이거 지난주에 배웠던 거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수요 변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가 아니지.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은 다른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만,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만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 변화다, 수요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예를 들었으니까.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 곡선 상해 점 이동이야.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시킨다. OX, X. 혹시 좌측 이동이 나왔습니다. 좌측 이동. 그럼 좌측 이동 시킨다. OX, X. 우측 좌측 이동하지 않는다. 수요 곡선 상해 점의 이동이다. 이 논리는 공급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럼 이제 공급해 볼까요? 여기 수요 대신에 공급으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 수요 말 그대로 공급으로 바꿔버리면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면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와 아파트 공급 변화.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는 다른 용이 일정할 때 무슨 가격이? 아파트 가격 변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는 거. 그럼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 원인은 아파트 가격 상승하라. 아파트 공급 곡선 상해 점의 이동.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럼 공급 곡선 상해 점의 이동이다. 아파트 공급 변화는 몇 가지? 두 가지.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 그럼 아파트 공급 변화는 아파트 가격이 일정할 때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로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는 현상. 원인은 가격 이외의 요인인데 여기는 수요고 이게 좀 달라져요. 얘는 수요고 공급으로 오면 인구, 소득 이런 거 없어요. 공급으로 오면 공급 변화 요인은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생산요소 가격입니다. 택지 가격, 건축 원자재 가격. 그래서 이걸 생산요소 가격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생산요소 가격은 얘는 공급 변화니까 얘는 수요가 아니라고. 혹시라도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했다. 생산요소가 하락했다. 그럼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얘는 공급이니까. 의미하셨나요? 이렇게. 그다음에 생산 기술 이렇게 나가겠죠. 공급 변화를 공급 곡선으로 표시하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공급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면 좌측 이동. 그럼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공급 곡선 어디로? 우측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 공급 감소했습니다. 공급선 좌측 이동. 왼쪽으로 이동.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어지는 게 있는데 아직 이건 안 배워서 잠시 기다리라고 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공급 변화입니까?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 공급 변화, 공급 변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OX, X. 그래서 공급 곡선 상에 점의 이동이다. 잡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배웠는데 이제 오늘은 이 둘 중에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중에서 가격을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수요 변화.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가격이 상승,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요 변화 요인을 공부하는 거야. 그럼 수요 변화 요인, 이 수요 변화 요인은 몇 가지야?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어떻게?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을 나눌 수 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하는 겁니다. 기출지문은 지난주에 봤으니까 됐고, 그다음에요.
자, 오늘 공부 수요 변화 요인입니다. 6번째, 수요 6번째. 선생님 책은 어디 펴라고요? 네, 그래요. 책은 지금 보지 않은 건데 책을 일단 펴보자고요. 우리가 99쪽까지 이제 공부가 됐고, 그러면 100쪽에 양가로 8번에 수요 변화 요인 나왔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야. 책 그대로 펴놓고 칠판만 보시면 돼. 쓸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 스피드 체킹 있죠? 거기 있는 내용 다 그러니까 쓸 것도 없습니다. 이거.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수요 변화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수요 증가 요인은 다른 말로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이고, 수요 감소는 수요 곡선 좌측 이동이고, 여기 이제 요인이 빠졌는데 수요 증가 요인 찾아라.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찾아라. 수요 감소 요인 찾아봐라.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요인 찾아봐라. 똑같은 말이죠. 그럼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수 우측 이동하는데 이제 이 부분 해볼게요. 이 부분은 이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건데, 자, 그래프를 통해서 볼까요? 그래프를 통해서 보고 우리 그냥 논리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직감적으로 보게요. 수요 곡선이 있었습니다.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시장. 그럼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가 만났어요. 이 점이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딱 일치하는 점. 이걸 균형이라고 그래요. 균형. 이 점을 균형 상태에 있다, 균형점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여기는 이제 가격축이고, 부동산학에서는 가격과 임대료를 똑같이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가격 대신에 가끔씩 임대료가 나온다고. 그다음에 수요 곡선만 있으면 수요량이고, 공급 곡선만 있으면 공급량인데, 수요와 공급이 같이 있으면 시장에서 거래되죠. 거래량 그렇게 된다고. 균형점에서 가격을 균형 가격 그래요. 균형점에서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 그렇습니다. 그럼 균형 가격 1,000원, 균형 거래량 100개 이 상태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가 증가한대요. 수요 증가이 발생한대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인구 증가. 인구 증가가 수요 감소라고 해버리면 여기 있으면 안 돼. 인구 증가는 수요 증가. 그럼 인구 증가하면 수요 증가했겠죠? 그럼 수요 곡선 어디로? 우측 이동. 수요 곡선 1번, 수요 곡선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균형점이 새로운 균형점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럼 이 점에서는 가격은 1,000원보다 올라가서 가격이 2,000원 됐습니다. 거래량은 100개보다 더 증가해서 거래량은 200개 됐습니다. 이 그림이 수요가 증가했다 이 그림이야.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점이 이동하고 그 결과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하죠. 근데 가격은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올라가는. 거래량은 증가했네. 됐죠? 요거 하겠다는 소리예요. 요거. 지금부터 하는 게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거, 가격을 하락시키는 거,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거.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가격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거래량을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럼 수요 감소했어요.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수요 감소. 그럼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 이건 지난주에 다 보셨잖아요. 새로운 균형점. 가격은 500원을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은 50개로 감소했습니다. 이 빨간 게 수요 감소입니다. 그러면 수요 감소 요인이 발생하면 수요 곡선은 좌측 이동하고 그 결과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감소 요인 할 건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일단 수요 변화 요인 몇 가지. 수요 변화 요인 몇 가지 무수히 많다.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을 두 개로 나눌 뿐이다. 무수히 많다. 근데 우리가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감소 요인 이렇게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 변화 요인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세 가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상식이야. 세 가지밖에 안 되고, 그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 세 가지밖에 안 되는데. 저 밥 먹을 때도 반찬 세 가지밖에 안 거야. 여러 개 먹잖아. 그 밥은 여러 개 반찬 먹는데 요 세 가지가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별것도 없는데. 자,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1번 타자가 인구야, 인구. 인구인데 인구는 없잖아요. 그럼 인구 증가. 인구 증가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감소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할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인구 증가했습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그 결과 가격과 거래량,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끝났잖아요. 인구 감소는 반드시 할 필요 없고, 이제 소득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 개만 하는데 요 소득, 첫 번째 소득, 정확하게 이제 네 가지 소득 나왔어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불변이다. 증가한다 말하면 안 돼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애도 있고,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수요량이 불변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량은 증가해요. 인구가 증가,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도 있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불변인 것도 있어요. 제 소득이 한 달에 200만 원이다. 한 달에. 근데 소득이 2천만 원 올라갔어요. 소득이 10배 증가했죠. 그런다고 해서 제가 간장, 된장, 고추장을 더 수요량을 증가시킵니까? 그렇지 않죠. 제 소득이 10배로 증가한다고 해서 간장도 10배로 더 먹어야 되겠다. 소금도 10배로 더 먹어야 되겠다. 곧 죽는다. 곧 죽어.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간장, 된장, 고추장은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불변이 나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불변인 지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불변인 지하가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거라고. 소금 이런 거. 그러면 우리 시험지에 부동산이나 결혼에 간장, 된장, 고추장, 소금이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요거 실은 안 나옵니다. 이런 자를 중립제다 이렇게 불러. 소득의 중립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지하가 있어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량이 증가한 것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지. 우리가 지금 수요 변화 공부하고 있잖아.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량이 증가했다. 그럼 가격이 아니잖아. 가격이 아니니까 수요 변화고 수요 변화 중에 수요 증가가 되는 거고.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이러한 자를 정상제라고 부르는 거야. 정상제. 소득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구별하는 문제. 소득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구별하는 문제. 그러니까 시험지에 소득이 딱 나오는 순간, 책에 시험에 소득이 나오는 순간, 아, 정상제, 열등제.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져요. 정상제, 열등제. 그럼 어떤 게 정상제인가 봐봐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이 올라갈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정상제인 겁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게 정상제예요.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가 정상적인 겁니다. 앞으로 우측 이동은 올라가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야. 반대로 가는 거, 반대.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고 수요 감소해서 수요수익이 좌측 이동한다. 이런 자를 열등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정상제, 열등제 구별합시다. 소득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나왔으면 정상제, 열등제 구별하는 거야. 그럼 여기 볼래요? 소득 이렇게 나왔어요. 소득이 10이 올라갔다. 수요량이 5가 올라갔다. 여 뒤에는 정상제, 열등제 쓰라는 소리예요. 소득이 나오는 순간 정상, 열등제 쓰는 겁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문제를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정상제 외울 거예요.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됐죠? 그게 정상제야. 그러면 자,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소득이 감소할 때,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적인 겁니까? 자, 봐봐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럼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잖아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정상제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것만 정상제가 아니라고.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것도 정상제야. 그럼 정상제를 지금부터 이제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한다. 맞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정상제가 나오면 소득 움직이는 방향과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에 간다. 그럼 정상제야.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소득 감소, 수요 감소. 그럼 무슨 제? 정상제. 됐죠? 그럼 열등제는 반대. 열등제는 반대라고. 열등제는 이 소득은 아주 빈번하게 나오진 않아요. 열등제를 볼래요? 여기 열등제인데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해요. 수요량이 감소되는 수요 감소. 좌측 이동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럼 열등제는 소득 움직이는 방향과 수요 움직이는 하살표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라고. 그러니까 정상제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정상제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정상제. 반대로 간다. 열등제. 그럼 끝.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없어. 자,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나오겠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제한은 그랬어요? 우측이 올라가는 거든. 무슨 제? 정상제. 그러면 되잖아. 어?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상제일 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OX? 그렇게 된다. 그렇게.
자, 열등제는 반대니까요. 자, 됐어요. 그러면 소득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중립제라고 있는데 중립제 안 나와요. 볼 필요 없어요. 선생님 자신 있어? 578% 자신 있어. 안 나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두 가지 기억할 것도 없잖아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정상제. 아직도 이해 못한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늘이 화요일이죠. 오늘 책을 개론책 가져야 돼, 민법책 가져야 돼. 개론, 그게 정상적인 거야. 이해되셨죠? 이제 더 이상 못해 나는.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내 시험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자, 봐요. 소득이 10%가 올라갔어요. 근데 수요량은 5%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소득은 10이나 올라갔습니다. 10%나. 근데 수요량은 5%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이거 무슨 제? 정상제, 열등제 아니에요. 제가 열등제를 유도하잖아요. 이거 정상제입니다. 우리 여기 위에서 정상제, 열등제 구별할 때 숫자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숫자 안 보고 방향만 보는 거예요. 방향만. 방향? 그러면 소득이 10% 올라갈 때 수요량이 0.5% 올라갔다. 그래도 정상제야. 이렇게. 자, 그러니까 방향이 정상제, 열등제 구별할 때 숫자 안 보는 거예요. 이 숫자 안 보고 방향만 보는 거예요. 좀 있으면 숫자 보게 돼 있죠. 숫자. 여기 또 하나 연결된 게 있거든. 좀 있으면 숫자 또 보게 된다. 정상제, 열등제 구별할 때는 숫자 안 본다. 그럼 두 번째. 소득이 10% 감소할 때 수요량이 5% 감소했다. 무슨 제? 정상제. 열정상제? 정상제지. 열정상제면 안 돼. 정상제. 떨어졌잖아요. 자, 3번. 소득이 10이 올라갈 때 수요량 5가 감소했다. 무슨 제? 열등제. 열등제. 이렇게 출제합니다. 됐어. 그럼 소득이 나왔습니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상제, 열등제. 끝. 좀 있으면 이게 또 나와서 여기에 또 연결된 게 있다고 이제. 자, 이제요. 제가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3개 배운다고 했어. 4개. 그럼 첫 번째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대체제 가격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부환제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가장 여러분 힘들어요. 대체제 가격, 부환제 요거 가장 힘들어요. 대체제 가격과 부환제 가격인데 이게 가장 힘들어요. 별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 대체제가 무슨 말인가 먼저 알아야 돼요. 대체제가. 자, 대체란 말, 지난주에 대체란 말 들었는데 무엇 할 때 들었어요? 지난주에? 대체란 말. 무엇 할 때? 네가 말했으니까 모르겠다. 개별성 할 때, 개별성.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는 바꿔 쓰는 거야. 바꿔 쓸 수 있는 두 자를 대체제라고 해. 그럼 간단히 봐봐요. 어떤 게 바꿔 쓸 수 있는가 봐봐요. 여기 사이다가 있어요. 사이다하고 콜라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사이다하고 맥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사이다가 있는데 콜라하고 맥주 중에서 어떤 걸 바꿔 쓸 수 있어요? 콜라. 사이다하고 콜라를 대체제라고 해. 선생님 나는 사이다 먹고 싶은데 사이다 없으면 맥주 마시면 더 좋더라. 이거 미친 거지. 맞습니까? 요거 대체제야. 그러면 나는 홍차 마시고 싶다. 홍차 마시고 싶은데 홍차가 없으니까 녹차 마실래? 이렇게 해줘야지. 홍차 없으니까 막걸리 먹을래? 요거 미친 거잖아. 이렇게. 무슨 말 됐죠? 그러니까 사이다하고 콜라가 홍차하고 녹차가 대체제야. 그럼 대체제는 재화 두 재화 중에서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소비자 만족감이 큰 차이가 없는 거. 이 두 재화를 말한다? 대체제라고 한다. 대체제. 그러면 주변에 대체제는 많습니다. 사이다, 콜라 그냥 대표적이고 홍차, 녹차가 뭐 대체제 이렇게 돼요. 예?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사이다, 콜라, 홍차, 녹차, 뭐 맥주, 막걸리가 나오진 않겠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학이니까 아파트가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파트 주택이 아니야? 주택. 무슨 주택? 공동주택. 그럼 아파트하고 대체 관계 있는 게 연립주택. 연립주택도 공동주택. 아파트도 공동주택. 그다음 뭐 단독주택도 되고. 네? 단독주택도 주택도 아파트 주택이고 연립주택도 주택이니까. 그럼 토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아파트하고 대체 관계 있는 게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되는 거지 토지가 대체제는 아니잖아요. 의미하셨죠? 이제 그러니까 대체제란 것은 재화가 두 개 나올 때 소비자가 어떤 자를 소비한다 하더라도 소비자 만족감이 큰 차이가 없는 두 자를 뭐라 한다? 대체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대체제. 그 대체제 개념을 우리 시험에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 있어요. 그럼 연립주택이 대체제죠. 그럼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두 개가 있는데 연립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연립주택이 비싸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연립주택 많이 살까? 아파트 많이 살까? 아파트 많이 사겠죠.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주택 수요자들이 연립주택 비싸네. 그럼 연립주택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죠. 그럼 연립주택 수요량 감소가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천에 연립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면 그럼 연립주택 수요량은 감소하죠. 그럼 수요량이 100개가 감소했다. 100개가. 이 100개가 어디로 가요? 아파트로 가야지.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얘는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까? 아파트 가격 유예 기호입니까? 아파트 가격 유예 기호. 연립주택 가격이 변했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아파트 수요 변화야. 수요 변화인데 수요량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 수요 곳은 우측이동. 가격 상승, 거량 증가. 요걸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내요. 요걸 가장 많이 낸다고. 수요에서 수요 변화 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요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면 이거 문제 만들 때 이렇게 한다고.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대체제라고 할 때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 증가. 수요 곳은 우측이동.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거량 증가. 이렇게. 요거 가장 잘 내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해볼까요?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연립주택이 싸졌네. 그럼 연립주택 수요량은 증가하겠네. 그럼 연립주택 수요량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비싼 거라고.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네. 수요가 감소하겠네. 수요 곳은 좌측 이동하겠네. 가격은 떨어지겠네. 거량은 감소하겠네. 됐죠? 요거. 그러면 이제 하살표 방향을 잘 보자고요.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대체제라 하자. 그럼 아파트 입장에서 연립주택이 대체제야. 그럼 아파트 입장에서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갔어요. 대체제가 올라갔죠. 아파트 수요 증가, 수요량 증가, 수요 증가, 수요성 우측이동 올라가는 거야. 가격 상승, 거량 증가. 그러면 빨간 거 지워버리면 하살표 방향을 잡아봐요. 연립주택 가격 움직임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죠?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 수요량이 증가 올라갔습니다. 수요 증가 올라갔습니다. 우측이동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도 올라갑니다. 거량도 증가합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대체적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 지하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져요. 내려졌습니다.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아파트 수요량이. 아파트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성이 좌측으로 합니다. 가격은 떨어집니다. 거래량 감소합니다. 그럼 대체적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 지하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그럼 끝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어려워져요. 이제 봐봐. 여기에 이 논리가 무궁무진하게 변화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럼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은 딱 이거 있으면 돼요. 대체적 가격과 해당제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 반대로 간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 대체자가 올라갔어요. 그럼 이 수요량이 해당제야. 아파트 수요량이야. 아파트 수요량 증가, 아파트 수요 증가, 아파트 수요수 우측이동,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거래량 증가. 그럼 대체적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고,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고, 아파트 수요수는 좌측 이동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아파트 거래량 감소하고. 맞나요? 이렇게. 자, 됐어 이제. 이 연립주택 대신에 단독주택으로 잘 나와요. 단독주택으로. 저는 연립주택 예를 들었지만. 자, 그럼 이제 시험 지문 갑시다. 대체적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지의 수요는 증가한다. OX? O. 해당지를 아파트로 해볼게요. 아파트와 대체 관계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 증가한다. 아파트 수요는 우측 이동한다. 아파트 가격도 상승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근데 시험을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한다고.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이렇게 배워요. 대체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한다. 아파트 수요 증가한다. 이렇게 배우는데 시험은 반대로 내요.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아파트거든요. 다음 중 아파트 수요 증가율 그래요. 지금까지 여기 수요 변화 배우면서 아파트 수요 증가율 몇 가지 배웠어요? 지금까지? 두 가지 배웠어요. 세 가지 배웠어요. 봐요. 아파트 수요 증가율 지금까지 3개 배웠는데 첫 번째가 인구 증가. 아까 했잖아요. 인구 증가는 수요 증가한다고. 그 다음에요. 정상제일 때, 이 아파트가 정상제일 때 소득 증가. 이거하고 대체제.
아파트와 대체재 가격 상승. 이렇게 배웠다고. 이렇게. 그러면 다음 중 아파트 수요 증가인 찾아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자야. 여러분 출제자인데 아파트 수요 증가인 물어보면서 인구 증가를 답을 줄까 안 줄까? 안 줘. 다 맞추게 그러면? 그럼 뭐요? 대체 가격 상승. 요걸 준다. 요거. 그러니까 다음 중 아파트 수요 증가인 찾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인구 증가 요건 쟁점이 안 돼. 대체 가격 상승. 이게 쟁점이 되는 거라고. 자, 그럼 물어볼게요. 다음 중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찾아봐라.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은 여기 세 가지가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찾아봐라. 그래서 답이 뭐요? 대체 가격 상승. 됐습니까? 자, 여기서 좀 더 약간 색깔을 바꿔볼게요. 다른 색깔로. 그러면 두 재화가 대체되면 한 재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재 가격도 뭐한다? 올라간다. A, B가 대체재 관계에 있다면 A의 가격이 올라가면 B의 가격도 뭐한다? 올라간다. 그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아까 소득은 별것 없어요. 소득은 그냥 정상재, 열등재 구별하는 그런 끝인데 대체재, 부환재는 이거는 부환재는 안 배웠지만 대체재, 부환재는 여러 가지를 출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걸 다 따라갈 수 없다고. 다 따라갈 수 없고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될 것은 대체재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재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 그럼 끝나는 거야. 자, 그럼 대체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해당재 수요 증가. 해당재 수요순 우측이동. 해당재 가격 상승. 거량 증가. 시험은 반대로. 다음 중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찾아봐라. 그 중에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하셨죠? 그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 가격이 떨어졌다. 이게 뭐예요?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대체가 떨어졌다. 그럼 논리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연립주택이 싸졌다. 연립주택 많이 사겠죠?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그럼 얘는 아파트 수요 감소라고 한다고. 수요 곡선은 어디로? 좌측이동. 시장에서 가격은 떨어지고 거량은 감소. 됐죠? 그럼 굳이 대체 가격이 떨어진 것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상승하고 반대니까.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대체재 됐어요. 무조건 머릿속에 대체재 나왔습니다. 그럼 대체재 가격. 이 대체재 가격과 해당재 수요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대체재가 올라갔다. 해당재 수요 증가한다. 해당재 수요 우측 이동한다. 해당재 가격 상승한다. 해당재 거래량 증가한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려워 이게. 여러분에게는 자, 봐봐. 모의고사 봐봐. 틀렸다고 막 그래. 그걸 틀렸다고 막 이렇게.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에다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이거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써버려요. 여기다가 시험지에다가 대체가 상승, 해당의 수요 증가 써놓고 하면 그러면 틀릴 확률이 좀 줄어든다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부환제로 갑시다. 부환제가 뭔가? 일단 부환제는 대체자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요. 일단 요령이 대체가 올라갔습니다. 해당의 수요 증가죠. 그럼 해당의 대체가 올라가면 해당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환제가 올라가면 해당의 수요가 감소. 반대잖아, 반대. 그러니까 대체재가 있고 부환제가 있는데 사실은 대체가 잘 나오고 부환제는 잘 안 나와. 근데 부환제가 잘 안 나오는데 부환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힘들어해요. 왜? 대체재를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부환제는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대체재하고 부환제는 반대로 해버리면 돼. 그러면 대체재가 올라갔습니다. 수요 증가죠. 부환제가 올라갔죠. 수요 감소. 다 반대잖아. 반대. 그러니까 굳이 부환제를 해서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부환제를 설명해 볼게요. 부환제는 대체제든 부환제든 재화가 두 개 나오는 거야. 근데 대체제는 서로 바꿔 쓰는 두 재화를 대체제라고 하고 부환제는 재화가 두 개 나오면 이 두 재화를 같이 소비했을 때 수요자의 만족감이 더 증가하는 두 재화를 부환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여기 피자가 있습니다. 여기 피자가 있고 여기 이제 콜라가 있고 여기 막걸리가 있어요. 어떤 게 부환제입니까? 콜라가 부환제지. 선생님 나는 막걸리가 부환제다. 곤란해지는 거지. 피자만 먹는 것보다는 콜라를 마시면서 피자 먹으면 훨씬 더 만족감이 증가하잖아요. 이 두 개가 부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나는 피자 먹으면서 막걸리 한 잔씩 하면 좋더라.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런 분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예?
그 막걸리가 부환제가 아니라 피자하고 콜라가 부환제입니다. 이렇게.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두 자가 있는데 이 두 자를 같이 소비했을 때 만족감이 더 증가한다. 이 두 자를 뭐라 하냐면 보완제다 그래요. 자, 여기 삼겹살 있어요. 삼겹살. 그럼 삼겹살만 구워 먹는 것보다는 뭐가 있어야 될까? 소주. 삼겹살하고 소주. 이게 보완제입니다. 네. 치킨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 맥주. 그 유명한 치맥. 이게 이제 보완제. 그러니까 치킨만 있으면 맥주 한잔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보완제. 그럼 보완제를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무엇이 보완제입니까? 뜻을 내는 게 아니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요. 이 두 개가 보완제니까 콜라 입장에서 피자가 보완제, 피자 입장에서는 콜라가 보완제야. 그럼 피자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콜라 입장에서는 보완제 가격이 올라간 거라고. 예? 그 피자 한 판에 500만 원. 피자 한 판에. 그 피자 거의 못 먹겠죠. 그죠? 그러면 콜라 많이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겠지. 그 피자 가격이 올라가면 피자 수요량은 감소해. 그럼 콜라 수요량도 뭐 할까? 감소한다고. 이렇게. 그럼 피자 가격이 올라가면 콜라 수요량은 감소. 그럼 이제 일반화 시키면 콜라 입장에서는 피자가 뭐요? 보완제. 그럼 피자가 해당제야. 그럼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제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 그럼 보완제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제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로 간다는 거야. 반대로. 의미하셨죠? 그럼 이거 할 필요 없어. 대치자가 반대니까. 그럼 보완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해당제 수요는 감소합니다. 수요수는 좌측이 나옵니다. 가격 떨어집니다. 거래량 감소합니다. 보완제 가격과 해당제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그럼 끝나잖아요. 이건 할 필요 없고 대치제는 같은 방향. 그러면 이제 보완제 가격이 떨어진 거 봐봐요. 그 보완제 가격이 떨어졌다. 피자 가격이 떨어졌다. 피자 많이 먹는다. 콜라 수요량이 증가한다. 콜라 수요가 증가한다. 콜라 수요 우측 이동한다. 콜라 가격이 올라간다. 콜라 거래량이 증가한다. 됐죠? 그러면 보완제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제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그러니까 보완제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해당제 수요가 증가한다. 됐죠? 됐어 이렇게.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대체제 보완제 가격이 다 끝났어요. 대체제 보완제 가격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딱 암기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느낌상 여러분들 다음 주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찾아라. 이게 잘 나오겠습니까? 하락 요인이 잘 나올까? 상승 요인이 잘 나온다고. 상승 요인.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한번 써볼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이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위로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우측 이동 요인 또 올라가면 이거는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네?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아파트 우측 이동 요인,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다 똑같은 말이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여기 해당되는 거 해볼게요. 첫 번째 인구 증가, 두 번째 정상제를 가정했을 때 소득 증가, 세 번째 대체제 가격 상승하라. 상승. 갑자기 목소리가 저가 됐네요. 네 번째 보완제 가격 상승하라. 하라. 1번, 2번은 금방 돼. 3번, 4번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3번, 4번 외우는 거야. 이렇게. 외운다고. 우리 시험은 다음 중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찾아봐라. 이거 잘 내거든.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찾아봐라. 수요 증가인 찾아봐라. 그러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근데 우리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될 것은 대체제 가격 상승과 보완제 가격 하락이 아파트 수요 증가인,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인,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됐지요? 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어떻게? 끝난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또 이렇게 나와. 아까 우리 소득에서 이런 거 나왔잖아요. 봐봐요. 소득에서 요거 나왔잖아. 정상 1등급 배우고 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나오면 정상 열등기 따지는 거고 재화가 두 개 나와. 지금까지 계속 있다는 피자, 콜라 했잖아요. 아파트 연립주택 재화가 두 개 나오면
그러면 정상제 열등이 나옵니까? 대체제 부환제 나올까? 대체제 부환제. 대체제 부환제. 그러면 이제 1번. A제 가격이 10이 올라갔어요. 최하가 두 개 나잖아요. A, B 이렇게. A 부동산, B 부동산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 시험은 이제 A제, B제 안 나오고 A 부동산, B 부동산. 그렇지 않으면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텔하고 소형 아파트가 대체제거든. 이렇게. 그럼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수요량이 증가했다. 한 제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두 제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무슨 관계? 대체제. 그렇죠. 여기다가 대체제. 두 제는 대체제입니다. 요거 엄청 잘 나와. 요거 엄청 잘 나온다고. 자, 2번.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 수요량 감소했습니다. 무슨 제? 보완제. 보완제. 네? 대체제가 잘 나올까? 보완제가 잘 나올까? 대체제가 훨씬 잘 나와요. 보완제는 두 번인가밖에 안 나오고 대체제가 거의 대부분 대체. 8대2로 대체제가 더 중요해요. 재화가 두 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뭘 물어본다? 재화가 두 개 나오면 두 제가 무슨 관계 있는가?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거 물어본다고. 그러면 A제 가격 올라갔다. B제 수요가 증가하다. 같이 가고 있잖아요. 한 제의 가격과 다른 제의 수요가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럼 두 제는 무슨 제? 대체제. 여기 아파트라는 게 뭐예요? 아파트, 연립주택.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갔다.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다. 연립주택 아파트는 무슨 관계? 대체제. 됐죠? 그러니까 부환제는 반대로. 그럼 끝나는 거지. 이렇게. 제가 지금 대체제, 부환제 따질 때 요 10%, 8%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부환제 따질 때는 숫자는 안 보는 거야. 그럼 선생님 왜 숫자는 주는데요? 헷갈리라고 그래. 그리고 좀 있으면 숫자를 써먹어. 이거 또 나온다고. 숫자를 또 써먹을 거라고. 이제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세 번째 시간에 탄력성에서 이걸 써먹는 거야. 이거 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어지는 게 거기까지 돼야 돼. 그래야만 이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중간 단계고. 자, 여기 암기상이야. 이 암기상이 지금 이거야. 이거 암기하라고. 대체제 가격 상승과 부환제가 하락 이 두 가지가 아파트 수요를 뭐한다? 증가시킨다. 해당자를 대부분이 아파트라고 나오니까 그러면 아파트 수요 순위 우측 이동한다.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거래량 증가. 암기. 오늘 괜히 학원 나왔어요? 오늘 괜히 학원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자, 됐어요. 그럼 이제 대체제 부환제 됐는데 다 알고 가면 안 돼. 여러분 다 알아가지 말고 오늘은 대체제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제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재화가 두 개 나오면 대체제 부환제 따지는 것이다. 한 제가 올라갈 때 다른 제가 또 올라간다. 그럼 두 자는 무슨 제다? 대체제다. 부환제는 생각하지 말라고.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대체제만 하란 말이야. 대체제. 오늘 제가 하는 말 다 알 수가 없어. 오늘은 사실은 대체제라는 게 있었고 부환제라는 게 있었다. 그거 말아도 대성공이야. 근데 제 욕심에 가해서 여러 가지 알려주고 있지만 자, 요 비교 정리가 나오는데 요거 나오면 진짜 지랄 같은 거야. 이게 나오면 요거는 이제 봐봐요. 우리가 지금 1번하고 2번 중에서 몇 번을 배웠어요? 1번 배웠어요. 1번. 1번 배웠는데 2번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 2번이. 그럼 2번이 나오면 요 1번처럼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이. 2번하고 1번은 다른 말이야. 요 1번은 여기를 해당자는 아파트라고 봐요. 아파트. 1번은 대체제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간 거야.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간 거라고. 2번은 요 해당자가 아파트인데 대체제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한 거라고. 수요가 증가. 그럼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요? 다른 말이야, 다른 말. 다른 말인데 시험은 요 1번을 잘 내요. 1번을 주로 내는데 2번을 잘 안 내, 2번은. 근데 2번이 나오면 여러분 1번처럼 생각한다고. 그래서 꼭 맞춘 것처럼 아주 흐뭇해. 2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맞춘 것처럼 흐뭇한데 틀려버린 거예요. 자,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게 더 쉽냐? 2번이 더 쉬워요. 봐요?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했다. 우리 인천에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감소. 더 쉽잖아요. 생각할 것도 없이. 근데 연립주택 수요가, 아니,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해당지 수요 증가로 해버린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됩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1번하고 2번은 다른 말이야. 자, 1번. 대체제가 올라갔다. 이거는 지금까지 했잖아요.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갔다. 연립주택 비싸다. 연립주택 안 산다. 아파트 수요 증가한다. 2번은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연립주택 많이 산다. 그럼 아파트 수요는 감소.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다른 말. 그러니까 오늘은 이 두 개 이제 비교 정리를 했는데, 자, 1번이 자주 나오니까 1번 하고,
그럼 요거는 대체재 가격 상승과 대체재 수요 증가는 다른 말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 대체재 뒤에 가격 상승이 나온지 수요 증가가 나온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네, 됐어요. 그럼 대체재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연립주택 수요 증가합니다. 아파트 수요 감소. 아파트 수요는 좌측이동.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죠. 정반대로 나타나요. 정반대로 이렇게.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대체재 보완제를 여기서 마무리해 볼 건데요. 대체재 보완제는 저하가 2개 나오면 대체재 보완제 따지는 것이다. 대체재 가격 움직이는과 해당자의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이다. 대체재 가격이 올라갔다. 해당자 수요 증가. 해당자 수요선 우측이동. 해당자 가격 상승. 보완제는 반대다. 그럼 암기해야 될 게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아파트 수요선 우측이동 요인,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무수히 많은데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대체재 가격 상승과 보완제 가격 하락.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 4가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중요한 것은 4가지인데 3가지 했습니다. 소득했죠? 대체재 보완제 가격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남았네요. 자, 요겁니다. 3번 수요자의 가격 상승 예상. 수요자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요 가격 상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트 수요자인데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는 거야. 가격 상승 예상. 그럼 수요자의 가격 상승 예상과 가격 상승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가격 상승은 가격이 올라간 거고 이 수요자의 가격 상승 예상은 수요자들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하는 거라고. 아파트가 올라갈 걸로. 그러면 자, 우리가 수요자인데 여러분이 수요자야? 아파트 수요자는 아파트를 산 겁니까? 살려고 하는 겁니까? 살려고 하는 거지. 살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올라갈 걸로 예상돼. 그러면 나는 아파트가 올라갈 때 사야 되겠다. 이거 미친 거잖아.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되잖아. 그러면 수요자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가격 상승 예상한다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 아파트 수요가 증가, 아파트 수요 우측이동, 아파트 가격 상승. 됐지요? 자, 그럼 됐어요. 자, 해봐요. 여기 3번,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 여기에 아주 빈번하게 나온 것이 아니지만 나오면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해요. 당혹감 하나도 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의 가격은 수요자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 물건의 가격은 공급자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놓고 보자고요. 수요자 가격 상승 예상하고 있어요. 가격은요. 상승. 물건의 가격은 수요자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니까. 그럼 수요자 가격 상승 예상한다. 가격은요. 상승. 수요자 가격 하락 예상한다. 가격은요. 하락. 자, 물건의 가격은 공급자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거야. 공급자가 가격 상승 예상한다. 가격은 상승. 공급자 가격 하락 예상한다. 가격은 하락. 일단 그렇게 두시라고. 그러면 수요자가 가격 상승 예상하고 공급자가 가격 상승한다. 수요자, 공급자 모두 다 가격 상승 예상한다. 그럼 가격은요? 상승.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은 사람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사람은 수요자 아니면 공급자예요. 사람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여자 남자가 아니라 경제학에서는 사람 그러면 수요자 아니면 공급자라고. 그럼 수요자가 가격 상승 예상해도 가격 상승, 공급자 가격 상승 예상도 가격이 상승이야. 자, 왜 그런가 볼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복잡하지 말고 물건의 가격은 수요자가 생각한 대로, 공급자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 논리적으로 하지 말고 연습해봐요. 수요자가 가격 상승 예상했다. 가격은 상승. 공급자가 가격 상승 예상했다. 가격 상승. 공급자들이 가격 하락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다. 가격은 하락. 수요자들이 가격 하락 예상하고 있다. 가격은 하락.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왜 그런가 볼까요? 자, 수요자가 가격 상승 예상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수요자야.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삽니까? 나중에 삽니까? 지금 사야지.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고 있으면 너도 나도 사겠다고 달라드는 거야. 수요 증가. 수요 우측이동 가격은 상승이야. 그래서 한 2, 3년 전에 3, 4년 전에 그다음에 너도 나도 돈을 모아서 막 아파트 살려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 아파트가 계속 올라간다 하니까. 지금은 이제 난리가 또 났잖아요. 이사님. 반대로 이제 떨어진다 하니까. 그럼 수요자 가격 상승 이상하면 수요수 우측이동 가격 상승한다.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 이상해요. 내가 아파트 공급자야.
아파트 공급자인데 근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올라갈 권리 상태.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 지금 팔아야 됩니까? 나중에 팔아야 됩니까? 나중에 올라갔을 때 판다고. 여러분이 아파트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지금 3개를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권리 상태. 여러분 공급자야. 그럼 올라갈 권리 상태면 올라가기 전에 빨리 처분해야 됩니까? 안 판다게 됩니까? 안 판다 한다고. 안 판다. 안 판다 하니까 공급이 감소한다고. 그 물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의미하셨죠? 그러면 여기 보면 공급자 가격 상승 예상. 이건 이제 공급이야. 공급 수요가 아니라. 근데 같이 보자는 소리야. 공급자 가격 상승 예상, 공급자 가격 상승의 기대가 가지고 있다. 공급 감소, 공급선 자치기동 가격 상승.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자든 공급자든 가격 상승 이상하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다. 그럼 이제 이 수요자, 공급자 묶으면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수요자가 가격 상승 이상, 수요는 증가, 공급자 가격 상승 이상, 공급 감소, 물량은 줄어들고 살 사람은 많아지고 가격은 급등. 그럼 가격은 이제 급등할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왜? 실제 시험 지문 상승해도 되고 급등해도 되고 의미하셨죠? 그러면 물건의 가격은 수요자, 공급자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 여기 머릿속에 있으면 돼. 그럼 연습할 필요도 없잖아요. 공급자 가격 하락 이상하고 있다. 가격은요? 하락. 공급자 가격 상승 이상하고 있다. 가격은 상승. 됐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약간 어려워요. 봐봐요. 이렇게 나오면 금방 맞춘 저하고 공부했으니까. 수요자 가격 상승 예상했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 요건 알아. 근데 수요자 가격 상승 예상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냐, 가치 이동하냐, 수요가 증가냐, 감소. 이게 좀 힘들어요. 다시요. 자, 봐요. 수요자 가격 상승 예상했습니다. 그럼 가격은요? 상승. 요거는 된다니까. 그럼 수요자 가격 상승 예상하면 수요가 증가냐, 감소하냐. 그러면 생각한다고 이렇게. 자, 봐봐요. 공급자 가격 상승 예상해요. 그럼 가격은요? 상승. 그럼 공급자 가격 상승 예상하면 공급은 증가요, 감소해요? 잘 안 되잖아, 그게. 봐봐. 이거야. 자, 집중. 거의 끝나가, 집중. 자, 봐요, 여기. 이번 시간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자, 공급자 가격 상승 예상한대요. 공급자가. 그럼 물어볼 때 공급자 가격 상승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가격 상승해요. 된다고 이렇게. 근데 물어볼 때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자, 아파트 공급자들이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은요? 상승. 그럼 아파트 공급량은 어떻게 되냐? 아파트 공급은 어떻게 되냐? 이거 물으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럼 아파트 공급은 증가할까? 감소? 감소해요. 요거 하지 마. 요거 안 해도 돼. 왜 그러냐면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면 공급자의 가격 상승 예상하고 있다. 그럼 가격 상승. 가격이 상승하려면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까? 감소하는 겁니까? 감소. 그럼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됐어 이제. 자,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소득, 대체재, 보완재 가격, 그다음에 수요자 가격 상승 예상했습니다. 그럼 또 있거든. 이자율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공부 안 해도 돼. 봐요. 이자율 떨어졌어요. 그럼 대출 많이 받을 수 있죠. 대부분이 높아졌어요. 대출 많이 주란 소리예요. 총부채 상환 비율 자세히 안 배웠지만 대부분이 높아지고 총부채 상환 비율 높아지면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수요 증가. 수요국순 우측이동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또 5번 하기 전에 이런 것도 있어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왜? 수요 변화가 무수히 많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있다고. 뭐가 있냐면 우리 지역의 범죄율이 떨어졌다. 우리 지역에. 그럼 우리 지역의 범죄율이 떨어졌으면 우리 지역의 아파트 수요는요? 증가. 우리 지역의 교통체계가 개선됐다. 지하철역이 생겼다. 수요? 증가. 그런 거 공부할 게 아니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했다. 아파트 선호도. 우리 인천에는 이상하게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수요순? 우측이동. 이건 공부 그리가 아니잖아요. 이거 공부하고 있으면 이상해지는 거지. 자,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대체 투자자는 이거 나왔는데, 여는 사실은 이제 이것도 잘 안 나와요.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앞에 대체 투자자는 빼버리고, 주식의 수익률이 떨어져요. 주식시장이 재미없다는 소리야.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럼 주식, 채권 팔고 어디로 온다? 아파트 시장으로 온다.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그러니까 주식 수익률이 떨어졌다.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다. 그럼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분산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수요 증가인데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 말 주면 여러분 힘들어요.
부동산과 대체 관계 있는 투자 자산. 그게 주식이나 채권이에요. 그러면 주식 채권을 빼버리고 대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졌다. 그러면 부동산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다고. 그럼 부동산하고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팔아야지. 그 부동산 사야지. 부동산 수요 증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좀 어렵죠? 그럼 이제 수요 변화 요인은 다 끝났어요. 좀 1시간이 됐는데. 그럼 이제 요 기출 지문 보고 좀 쉬었다 해볼게요.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되니까. 자, 봅시다. 기출 지문. 1번 인구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세율 인상됐습니다. 이거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세율이 인상됐어요. 거래세율이. 취득세 같은 게 높아진 거야. 이렇게 되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죠. 그러면 인구 감소, 부동산 거래세율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OX? 수요 곡선은요? 좌측 이동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32되니까 최근이잖아요. 2번 아파트와 단독주택 관계가 대치제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그럼 단독주택 수요는 증가하고 단독주택 가격은 뭐한다? 상승한다. 됐죠? 얘는 출제자가 약간 우리 힘들게 한 거야. 대부분이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얘는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때 단독주택 수요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오른쪽 이렇게 된단 말이야. 3번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 딱 느낌 있잖아. 아파트하고 다세대 주택. 재화 몇 개? 2개. 재화가 2개입니다. 그럼 여기다 정상제 열등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대체제냐 부한제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어요. 한제가 올라갈 때 다른 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제는 무슨 제? 대체제. 오. 이렇게. 자, 4번 거래세 인상됐습니다. 대출금리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되는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그렇습니다. 거래세 인상, 수요 감소. 대출금리 하락, 수요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수요 증가 감소. 수요 증가. 이건 수요 증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가지고 있다. 가격은 상승한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해야지. 우리 세 개를 줬네. 하나, 둘, 세 개를 주면서 이 세 개 전부 다 수요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OX, X. 거래세 인상은 수요 감소 요인이니까. 의미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출제한다고 이렇게. 자, 좀 미안하지만 책 볼게요. 책은 뭐라고 했는지 보게요. 자, 책 보도록 합시다. 우리 책 100페이지로 갑니다. 자, 100페이지에 수요 변화에서 소득과 수요 변화 나왔나요? 거기에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를 중립제라고 그래요. 중립제. 그거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 볼 필요 없고. 그 밑에 표 나왔네요. 표. 정상제일 때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정상제는 수요 증가에 수요 증가한다. 됐죠? 이렇게 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 정상제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열등제는 반대. 그러면 끝나잖아요. 자, 그러면 101페이지 가면 연관제의 가격과 수요 변화 나오죠. 그게 대체제 부환제야. 대체제 부환제. 그러면서 표 만들어놨는데 그 표 보면 더 복잡하니까 대체제 가격과 해당제의 수요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부환제는 반대 방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디귿 독립제 나오죠. 독립제 시험 안 나와. 선생님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손에 장을 찢는다. 안 나와. 예? 그 옆에 기출지문은 우리 칠판에서 아까 봤던 거야. 그 다음에 표 밑에 100페이지 표 밑에 3번 심리적 요인 나오죠. 이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야. 그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라고. 요거라고. 기대감. 그게 이제 심리적 이유, 미래에 대한 기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뭐 선호도 증가 나왔네. 니은 선호도 증가. 그러면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하면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기타 무슨 광고 나오고 니은 인구 증가 나오고 금리 하락 나오고 이건 다 기타야. 이거는 우리가 안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의미하셨나요? 자, 넘겨서 102쪽을 가면 그럼 수요 변화 요인에서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이 있는 거야. 그럼 수요 증가 요인만 공부하면 돼. 수요 감소 요인은 반대니까. 그럼 수요 증가 요인에서 인구 증가는 필요 없잖아요. 그럼 소득 수준이 향상됐다. 정상기일 때 그럼 수요 증가. 대체제 가격 상승, 부환제 하락. 그다음에 가격 상승 이상 나오죠. 그 세 가지 또는 네 가지가 쟁점이야. 자, 거기 표시할 것은요. 소득 수준 향상 정상제 고가고 대체제 가격 상승하고
보완제가 하나 가고 그 밑에 가격 상승 이상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의미하셨죠? 그럼 요 네 가지를 머릿속에 이제 입력하셔야 돼요. 입력. 자, 그리고 그 밑에 예제 가볼게요. 이제 시험은 이렇게 출제한다면 31회 때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을 그랬습니다. 자, 기업 시장금리 하락했습니다. 그럼 시장금리 하락은 수요 증가 감소, 증가. 니은 인구 감소, 수요 감소. 디귿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나왔죠. 이는 정상 열등기 안 줬어요. 사실은 이거 정상기로 보고 수요 증가 감소, 증가. 리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수요 증가. 미음 부동산 거래소득 인상, 수요 감소. 그럼 이 박스에서 수요 감소인 몇 개? 2개. 니은하고 뭐요? 미음.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숫자는 거예요. 자, 103쪽 갑니다. 103쪽 시험에 나오면 손에 장을 짓는다. 찢어버려요. 자, 고생하셨고 쉬었다가 공급 마무리할게요.